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기의 월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영국 하원이 이번 주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과 우려 속에 영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선재기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브렉시트 시한이 이달 말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외신들 들어오는 걸 쭉 봤었는데요. 네. 한 시간 전에 그 메이 총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밤샘 협의를 해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 그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가 붙어 있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빠지게 되면은 아일랜드는 이제 영국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 국경 통제를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브렉시트 이제 강경론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건을 늦추려고 메이 총리가 밤에 가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된 게 브렉시트가 되면은 2020년까지 이제 그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게 이제 하드보더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불은 끈 걸로 돼 있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메이 총리에 대해서 지난번 1차 투표 영국 의회 1차 투표 때 반대했던 그 의원들이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은 오늘 이제 그 2차 영국 하원에서 2차 투표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합의안을 이제 승인할지에 대한. 근데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사실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밤새 상황이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2차 승인 투표 결과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도 그 반대 세력들이 검토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뭐 투표까지 불과 뭐 한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6명 정도의 의원을 더 끌어와야 되거든요, 메이 총리가.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조심스러운 관측이지만 이랬다 하더라도 승인 그 2차 투표에서 승인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네. 이제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이제 방을 빼는데 집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방 빼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한 투표를 영국 의회가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영국 내에서도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영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면 브렉시트 기한이 이제 이달 29일인데요. 그거를 연장하는 할지를 또 영국 의회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연장까지 하게 되거나 하면 메이 총리 입장은 굉장히 약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 총리가 그동안에 쭉 이걸 이제 끌어왔는데 지금 뭐 불만 세력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메이 총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이제 이달 29일까지 빠지는 것도 영국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딴에는 이제 뭔가 좀 조건을 강하게 해서 유럽연합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승자박이 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이 총리로 너 나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1차 영국 의회 투표가 부결되고 나서 메이 총리 불신임한 투표를 했지만 그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5월 또 유럽 의회 선거까지 예정이 돼 있죠. 네. 이 선거 역시 또 영향을 받는 거죠. 5월 말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고 이게 이제 유럽 전체에서 뽑는데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요. 이게 이제 큰 변수입니다. 영국 몫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영국 몫은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브렉시트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유럽 의회 선거의 그 초점이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유럽연합 깨자 뭐 이런 그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민족주의 세력들이 조금 득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미 영국 내부에서는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유럽의회 의장도 한 7월 초 정도까지 왜냐하면 7월 초가 되면 이제 새로 뽑히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이제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금 영국에 더 시간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영국 내에서는 지금 뭐 대비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뭐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영국 중앙은행이 그 영국 은행들한테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긴급 사태가 생기면은 이제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이제 그걸 버티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그게 3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에 대해서 그거를 100일로 늘려라.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서로 이렇게 통화를 이제 교환해서 쓰는 그런 스와프 협정이 있거든요. 네. 그 달러 스와프 협정도 지금 그게 만약에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영국이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막 그냥 노딜 같은 게 만약에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영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한 80% 내지 90%를 관세를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경제를 우선 살리겠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오늘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은 메이 총리가 아마 이 방안을 공개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뭐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 운항할 때도 넘어가는데 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당장 전 세계 모든 그 항공사들한테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항공사 간의 유럽연합하고 영국 간에 그 설사 노딜이 돼도 항공협정은 유효한 걸로 하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국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기업들도 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의 그 많은 은행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런던이 세계 금융 그 중심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브렉시트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지니까 상당수의 그 금융기관들이 그 유럽 본토로다가 거점을 많이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업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뭐 일본 도요타라든가 혼다, 닛산 그리고 BMW 같은 데가 영국에서 상당히 생산해 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와인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와인 많이 산다고요. 영국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면 해저 터널이 있죠. 네. 건너서 딱 닿는 데가 프랑스 칼레입니다. 거기 이제 와인 숍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지하로 자동차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1시간 반이면 오니까 와서 프랑스 와인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관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재기 한다.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와인 못 먹는 게 큰 문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브렉시트에 관해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